여러분들이 아웃폴드, 인폴드 또는 인라인, 아웃라인 그런 말을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쌍꺼풀 수술할 때 눈 앞쪽이 붙어서 시작하면 인폴드고 떨어지면 아웃폴드. 근데 그것도 인라인, 아웃라인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글쎄 이게 정확한 의학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때그때 맞춰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저는 오직 눈성형 하나만 20년간 연구하고 시술하고 있는 이희문성형외과원장 이희문입니다. 자, 오늘 제 환자분 아웃라인으로 되신 분, 아웃폴드로 되신 분을 인폴드로 교정한 사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눈 앞쪽을 아웃라인으로, 즉 아웃폴드로 뽑는 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의 목적이 눈이 좀 앞쪽으로 길어 보이도록 그런 목적이 있고요. 눈 사이가 좀 가까워 보이도록, 아니면 좀 더 세련된 인상, 좀 서구적인 느낌, 그런 목적으로 아웃폴드, 아웃라인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이제 서양인들, 예를 들어서 할리우드 영화를 보면 그 서양인들 배우 눈이 전부 대부분 아웃폴드인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어떤 이유든지 문제는 아웃라인을 만들어놓으면 문제는 이 부분이 부자연스럽게 보이는 경우가 있고, 또 그거를 다시 인폴드로 교정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한 경우에는 아웃라인을 인라인으로 고치고 싶어하는 분들 중에 원인 중에 하나가 쌍꺼풀이 아주 두꺼운 경우, 그런 경우는 쌍꺼풀을 얇게 줄이기 위해서는 눈 앞쪽부터 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아웃으로 남아있으면 이 부분은 얇아서 두꺼운 쌍꺼풀을 시작해서 얇아지는 건 정말 더 부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번 아웃폴드로 만들면 인폴드로 고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고, 또 저도 과거에는 이걸 교정을 못했습니다. 제가 최근 한 10년 정도 전부터 이런 시술을 하게 되었는데요. 즉 아웃라인, 아웃폴드 쌍꺼풀이 흉터처럼 보이는데 그걸 인폴드, 인라인, 흉터처럼 보이지 않는 둥근 눈매, 좌우폭이 긴 눈으로 바꾸는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보시면 이렇게 수술 후에 두꺼운 아웃라인, 왼쪽이죠. 오른쪽은 좀 덜 두꺼운 아웃라인을 이렇게 둘 다 인라인, 즉 인폴드로 교정한 사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상당히 또 특별한 노하우가 필요한데, 또 어떤 분들 그렇습니다. 저한테 상담 오셔갖고 아웃폴드를 인폴드로 고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차차 설명을 드리면 다른 병원 가도 쉽다고 하시는 원장님도 있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렇게 선을 밑으로 두 개를 그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빠진 선을 이렇게 그으면 어렵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원장님들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건 그 수술을 안 해보셔서 그렇지 않나. 왜냐면 그렇게 수술하면 두 줄만 생기고 절대 인폴드로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이거를 규정을 하려면요, 인폴드로 규정을 하려면 내안각 자체가 이쪽으로 가면서 이 절개선이 이쪽으로 덮어져야 됩니다. 즉 좀 표현하자면 우리가 대개는 꼬리를 흔든다고 생각하지만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생각하면 좀 표현이 좀 부적절한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피부가, 쌍꺼풀 수술은 되게 피부를 움직이는 수술입니다. 피부를 움직여서 쌍꺼풀 라인의 모양을 바꾸는 수술이지만 오히려 눈틀 자체가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몸통을 흔들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한번 해봤는데요. 좀 제가 생각해도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여하튼 내안각이 더 들어가야지 인폴드가 됩니다. 그런 특별한 노하우가 있지 않으면 아웃폴드를 인폴드로 고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수술을 10번, 20번 하다 보면 하나 정도는 아웃라인이 인라인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계속 지속적인 결과, 즉 환자분들이 제가 아웃라인이나 인라인으로 고치고 싶은데 비용을 들여서 재수술을 심각하게 고려하는데 그냥 한번 해보자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번이면 그래도 99번은 환자분이 만족할 만한 그런 인폴드, 아니면 얇은 아웃라인으로 교정하는 그런 시술이 필요하고, 또 제가 그런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제가 상담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원장님이 그러는데 이 병원에서만 할 수 있다, 그런 거는 검증이 되지 않은 거니까 나쁜 시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다는 분도 제가 있고요. 또 대개는 원장한테 직접 얘기하기 곤란하니까 실장이 따로 상담할 때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한두 번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그 공인된 수술, 누구나 상식적으로 성형외과 전문의라면 알고 있는 그런 수술을 바탕으로 수술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렇게 수술하다가 저만의 특별한 노하우가 생긴 거는 그렇게 또 솔직히 말씀을 드려야 맞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조건 특별한 수술이라고 해서
나쁜 거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환자분들께 설명을 드립니다. 그 예를 들자면 이런 아웃폴드를 인폴드로 고치는 수술도 쉽게 되지 않는 수술이고요. 제가 수술을 그런 수술이 있다 그래서 뭐 성형외과 학회에 가서 항상 발표하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렇게 해드렸으면 좋겠지만 뭐 그럴 기회도 없고, 또 성형외과가 경쟁력이 있다는 거는 그래도 뭔가 좀 잘하는 부분이 있어야지 경쟁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눈 수술 하나만 지금 20년간 수술하고 있고요. 이렇게 좀 난해한 분들, 그런 경우에 있어서 어려운 경우도 제가 책임감 있게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 수술의 경우에서는 남들이 하는 다 똑같은 수술, 즉 쌍꺼풀 수술을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받고 왔거나, 뭐 요즘은 안과에서도 수술을 받는 분들이 있지만 상당히 좀 경험 축적 문제에 있어서 좀 위험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만, 여하튼 수술을 받고 성형외과 전문의 아닌 분들한테 수술을 받고 오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 물론 성형외과 전문의가 좀 더 앞선 기술로 수술할 수 있지만, 성형외과 전문의가 큰 문제 없이 수술했는데 그런 경우 재수술을 원한다면 좀 더 특별한 노하우가 있지 않으면 손을 대면 안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즉 아웃폴드를 인폴드로 고치는 수술, 좀 특별한 노하우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